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벌써 4월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은 주식들이 연초보다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미국과 본격적인 커플링을 이루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주목했던 주식은 대부분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확실히 숫자로 역계 현황을 나타내고 있고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는 다르게 의류 분야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가 이 종목을 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원무역은 결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시총은 2조를 넘어가고 있으며 코로나 시대에도 성장한 엄청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치 그래프로 주가를 살펴보면 계속 횡보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3년치로 그래프를 늘려보면 코로나 이후부터 성장을 멈추지 않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제가 의류 섹터를 주목하고 있는지 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옷은 왜 사는 것일까요? 계절이 바뀌어서 또는 기념할 만한 일이 있어서 등등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행 갈 때 인생샷을 찍기 위해 옷을 사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하면서 여행 수요는 급감했습니다. 격리 및 의료 문제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여행업은 완전히 죽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국내 여행업은 어떤 상황일까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모두 투어의 매출액 추정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여름만 하더라도 분기 매출액은 9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여행 수요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마음은 이미 해외에 가 있지만 비행기 공급 부족, 조종사들의 부재, 타 국가에서의 관광 상품 미확보 등이 겹쳐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빠르게 여행 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여행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소비를 할 것입니다. 옷을 사는 것부터 시작해 몸을 만들기 위한 헬스 제품, 그리고 건기식 등등을 코로나 때보다 더 소비할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원무역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영업무역에 주목했는지 이를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류업계에서 나름 잘 나가고 실적도 괜찮은 휠라 같은 경우는 3년치 그래프가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기업이 반등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수년간 엄청난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순간의 타이밍을 찾기에는 매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우상향하는 기업을 보다 좋게 봅니다. FNF도 매년 실적이 좋고 그래프도 살짝 꺾이긴 했지만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현재의 FNF 시가총액이 매우 비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적당한 덩치 그리고 3년 동안의 우상향 그래프를 기본으로 삼고 영원무역을 좋게 보고 있으며 이제 기업을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GPM이란 매출 총이익률을 뜻합니다. 즉 이 수치가 높을수록 매출 총이익 증가세가 매출액 증가세보다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류 부문의 실적을 살펴볼 때는 이 GPM이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만큼의 원가 전가를 잘했느냐가 이 GPM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영원무역의 GPM은 매우 훌륭합니다. 2019년 25.4%를 기록했으며 꾸준히 30% 내외로 GPM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에서의 우분 수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시장 개척이 가팔라지고 있고 이 같은 기세에 우리는 올라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은 올해 노스페이스에서 29%, 룰루레몬에서 44%의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글로벌 브랜드 업체와 영업무역의 상황을 비교해 본다면 영업무역의 성장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주목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OEM 방식의 사업이 좋지 않다고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체 브랜드 파워가 극도로 약하며 결국 남이 하는 사업을 거두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 물류망은 크게 붕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이를 가공해 제품을 만들며 나중에 유통까지 책임지는 OEM 기업들의 역량은 보다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은 지난해 4분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단발성 호재이지만 앞으로 OEM 업계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의 성장성에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무역의 OEM과 자체 브랜드 매출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있는 숫자는 총 매출액을 뜻하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숫자는 OEM, 그리고 세 번째 숫자는 자체 브랜드 매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OEM 사업은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브랜드 사업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정체되어 있는 사업이 확실히 포트폴리오 분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원무역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 사업은 자전거 사업입니다. 스콧이라는 브랜드죠. 이 브랜드는 주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즉 영원무역은 룰루레몬, 노스페이스 양산을 통해 충분한 매출을 확보하면서 자체 브랜드도 꾸준히 육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OEM의 역량을 기반으로 유럽 시장 진출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게다가 중국이 아닌 유럽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영업무역에 대한 경영 방향을 매우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에 대해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은 유럽이기에 자전거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업무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러저러한 말을 많이 했지만 결국 영업무역은 OEM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방글라데시와 베트남에 많은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즉 중국 위협에 대해 크게 휘청거릴 일이 없으며 미국 브랜드인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을 통해 꾸준히 성장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